와, 상당한데, 이 경사가. 오케이. 아, 이거 너무 높잖아, 이거는. 할머니도 어떻게 다니노, 여기? 아, 말이 안 되는데? 아, 여기 공가. 스티커 붙어 있고. 13번지. 계량기가 지금 숫자가 지금 0단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공가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낯선 골목.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이들은 도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네, 저희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빈집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치고 그 이후에 그 빈집을 과연 재활용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빈집들을 이제 조금 더 정비를 통해서 강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인다. 어디? 여기 안에. 아, 여기. 와, 안에 다 부서져 있음. 다 부서져 있다고? 와, 뭐야, 천장이 뜯겼는데? 그니까 심하네. 이렇게까지 폐올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심하다. 너무 심하다. 번쩍이는 도시는 우리의 욕망을 닮았습니다. 그 뒤 낡고 오래된 풍경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도시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도시의 얼굴을 새롭게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너무 새 집이다. 어디 가는데 길 찾아요. 저희 여기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쪽 근방에. 이쪽 근방에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아, 둘러보고 예. 네. 있어? 네. 좌우에 부산의 대표 원도심 아미동. 올라가시면. 사실 저희 여기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빈집 찾으러 왔거든요. 빈집 네. 방 얻으려고. 다 왔는 게 아니라. 많은 원도심이 그렇듯 동네엔 토박이가 많습니다. 내가 8살 때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일본서 나왔거든. 한 번도 다른 동네를 안 가시고요. 안 가봤어요. 와. 요 살았어. 저 위에 감천고기에 올라가는 데가 뭐 네. 옛날에 여기서 천막을 이래 해가 쳐서 줬어. 그때 8살 때. 그래가 그 천막 안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학구방 이래 지하가 살다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이고. 그래도 뭐 이래 사는만 해도 고맙지. 그래요. 나이 그렇죠. 80이 넘었나. 어깨를 맞댄 낮은 집들이 들어선 산비탈. 삼복도로는 긴 세월 정이 쌓이고 삶이 쌓인 곳입니다. 해방 후 많은 귀한 동포가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에 왔지만 머무를 곳은 없었죠. 그들은 산비탈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누일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비석이 있는 일본인의 무덤도 집터가 되었죠. 부산의 삼복도로를 특별하게 기억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184번지. 밤에 전기불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밤에 보면은 그 남루한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촛불이나 이런 것도 반짝반짝 하는데, 그걸 멀리서 보면 정말 예뻐요. 별빛처럼 예뻐요. 제가 건축가인 제가 보기에도
그게 이제 평지가 아니고 이게 산지에 경사지에 되어 있으니까 그 공원을 만든 방법이 기기묘묘해요.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건축가를 저보고 그렇게 설계하라고 그래도 잘 못할 지경이에요. 그만큼 그게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 거기서 뭐 눅진하게 붙어 있었던 곳이라고 저는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추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 몰려드는 피난민으로 부산의 인구는 크게 늘어납니다. 일단은 일제가 1930년대 후반에 앞으로 30년 후, 그러니까 1960년대 중후반에 부산 인구 40만의 계획에서 도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발발 이듬해인 51년에 84만 4천 명. 그러니까 계획 인구의 배로 늘어난 거죠. 뭐 이후에 뭐 곧바로 이제 2, 3년 뒤에 100만이 넘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없던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의 마비, 이것이 한국 전쟁으로 인한 피난 수도 부산 시절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휴머라치는 시대에 떠밀려 무계획적으로 길이 나고 집이 세워졌습니다. 도시의 구조와 형태는 기이했습니다. 시대의 질곡을 견디며 성장해온 부산. 그러나 도시가 팽창하는 동안 제대로 된 계획과 설계는 없었습니다. 도시 디자인에 대한 낮은 인식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도시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산같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거나 또는 어떤 한 시대에 아주 강력한 어떤 사건과 연루된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들은 반드시 도시를 개발할 때 그 특성이 파괴되는지, 또는 이 개발로 인해서 그 특성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다 보니까 도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획일화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엄마 차 타고 왔어? 차 타고 왔다. 밥 먹었어? 밥? 안 먹었어. 먹었어. 부산의 도시계획학과 학생들이 영주동을 찾았습니다. 도시 디자인을 고민하는 졸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학생들은 산 정상에 공원이 보이는 다양한 지점에서 원도심 디자인을 위한 시각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조망은 좋은 도시 디자인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추원탑은 잘 보이는데 여기 공원 쪽 주차장 쪽이랑 다 가린다, 맞지? 공원 쪽이 확실히 안 보인다. 산이 좀 많이 가리는 느낌이 듭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 삼복도로 고도 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원도심의 조망 관리가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여기도 바다가 보이는데 건물들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치? 그러니까 호텔도 있고. 저건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네. 이거 아파트 같고. 원래는 저 건물들 없었으면 되게 좋은 조망점인 것 같은데. 맞아. 고도 제한이 위에랑 그 망향로 밑으로만 걸려 있고 요 밑에는 안 돼 있잖아. 아래쪽은 안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일률적으로 적용을 그러니까. 하면 좋겠는데 이런 포인트들에서 보이는 데는 좀 개발을 안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거대 도시가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있는 도시가 몇 개쯤 될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삐쭉삐쭉 나온 애들이 특정한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다 가려버린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산이 빨리, 저는 엄격한 원칙, 정확한 원칙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디자인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뉴욕. 뉴욕은 1810년부터
도시 구조와 디자인을 고민하는 정부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200여 년 전부터 했다고 하니 그 역사가 놀랍습니다. 뉴요커들의 힙한 파티가 열리는 무대. 도대체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인더스트리 시티. 건물 10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복합문화 상업시설입니다. 인더스트리 시티의 겉모습은 뉴욕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빌딩 같은데요. 내부에 들어서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건물엔 저마다 다른 컨셉의 레스토랑, 카페,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죠. 요즘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라는군요. We are in the food hall, which is one of the first things we started working on at Industry City. So in order to do a project like this, you need to have amenities, mostly food and beverage, also a bookstore. And this is the first place that we started. We started here because if we're 6 million square feet, we're roughly 3 million that way and 3 million that way. 사실 이곳은 1890년대에 만들어진 화물터미널 단지입니다. 물류업이 왕성하던 시절 하루 약 2만 5천 명이 일할 정도로 성업했죠. It was called Bush Terminal, and what that was, it was part of an old an operating seaport right here, so the goods would come in. 1960년대 물류업이 쇠퇴하면서 터미널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이후 약 40년간 흉물로 방치됐죠. 뉴욕시와 민간업자는 지난 2015년 터미널의 원형을 살려 이곳을 개성 넘치는 복합 문화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인더스트리 시티는 젊은 예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공간의 특수한 감성이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이곳을 아지트 삼아 활동한다고 하더군요. Yeah, I chose Industry City because there's everything here. As an artist, I was looking for accessibility. I was looking for things like a gym and being able to host my clients, like restaurants and bars, and also be within a creative, artistic community. That was very important to me. I love what Brooklyn does with old buildings, is repurposing them and modernizing them, or keeping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but putting in impeccable talent into the rooms. And I feel like Industry City is like one of those spaces that it has all this history, but it's very modernizing itself with like all the artists that are here. You want to keep the original character of the building as much as you can. Right, so we highlight it. You know, we highlight all of the metal and the things that made this place what it is. We didn't take the beams out that used to hoist, goods up because we want to talk about it. You want to know the history. We want to know where we came from. Everything doesn't have to be brand new and shiny. 도시의 얼굴은 다양한 공간과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뉴욕 한가운데서 만나는 뜻밖의 철제 시설. 도로 위로 길게 난 육중하고 낯선 구조물은 길이가 무려 1.6km에 달하는데요. 정체가 뭘까요? 뉴욕의 공중정원 하이라인 파크.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이라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09년에 만들어진 공원인데요. 연간 400만 명 정도가 찾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화물철도였습니다. This is where the railroad is, and one of the really extraordinary things that Friends of the High Line did when they designed this park was to keep the railroad tracks in the park as a reminder of what this was. It was a working freight railroad 30 feet above street level. 폐선로를 정원으로 만들다니
발상이 놀랍죠. 도시 디자인은 이렇게 한계가 없습니다. 1930년대 화물 운송을 위해 만들어진 고가선로. 이후 물류업이 축소되면서 1980년대에 철로는 폐쇄됐고 공터로 방치됐죠. 이후 폐선로는 공원이 됐습니다. 하일라인 공원은 철저하게 도시 디자인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The High Line was designed to be an emotional journey, and because it is a mile and a half long, if it were all the same kind of garden, you would get bored after a few blocks. And in some areas, that was a much more open feeling, because now we've had quite a few buildings get built along the High Line, kind of revitalizing the neighborhood. 도시는 디자인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Initial design of the High Line was really important in the way they decided they wanted to feature the city, feature the skyline and the views of the buildings as part of the High Line experience, where you can see this wild prairie meadow with beautiful flowers and then look up and see the Empire State Building. That's an experience you won't get anywhere else. It's just a really unique experience that the High Line provides.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 도시.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브루클린 브릿지는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이자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 불렸던 곳입니다. 다리 아래 초록의 공간이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입니다. 지난 2010년에 문을 연 맨해튼 남쪽의 대규모 녹지 공간이죠. Here we are in the 85-acre, 1.3-mile-long Brooklyn Bridge Park. We're in between Brooklyn Heights and Dumbo. We have beautiful views of Manhattan, and this is one of the newest additions to our parks here in New York City. 규모가 큰 만큼 시설도 다양합니다. 스포츠 시설과 산책로, 문화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죠. 그런데 사실 이곳은 항구가 있던 곳입니다. 이스트 강변엔 1600년대부터 항구가 있었습니다. 400년에 가까운 전성기를 보내다가 1970년대 항만 물류가 위축되며 부두는 폐쇄됐습니다. 민간업자들은 부두를 철거하고 고층 빌딩 건축을 제한했죠. 그러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And New York City decided to sell it all off and see how somebody could develop it. But the community that is here, what we know as Dumbo and Brooklyn Heights, they pushed back against that and said, well, we should have some sort of say. It's our community. So that's the big shift, one of the biggest shifts in almost 400 years, this idea of making this place a place for recreation and a place for the community. So that's what the state agreed to do. 그들은 부두를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살려 디자인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도시 디자인의 미래 자원으로 바라본 거죠. But this park is just such a blessing. I can bring my niece here. I can go out and have a cookout with my friends. So this park is beautiful. It's very well designed, very versatile. 공원을 디자인할 때 도시의 마천루 전망을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공공의 경관 자원으로 보고 해안가에 고층 건물을 세우지 않았죠. You're getting a beautiful view of the entire city right here. It's one of the best places because when you're in the city, you're looking out. But here you're in Brooklyn looking back and you can really take in the entire city. 수명을 다한 부두가 도시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쓸모를 연결하는 도시 디자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A city works with many layers, and there's always an economic layer, there's a public layer, there's a social layer. But I think there's an understanding now that good urban design brings all those layers up.
So design brings an added value that a lot of cities that were rushly planned don't have that. There's not an understanding that there are benefits to design besides taking up extra area or costing money.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cities are for people. They're not for cars, they're not for buses, they are for people. And they bandy together to produce more, not only more objects and more economies, but also more pleasure and more collective spirit. So I feel tha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빈집 처리와 관리에 고민이 많은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철거입니다. 여기 현장이 경사도가 좁고 경사가 좀 많이 심해요. 우리가 물건 들고 내려오고 할 때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작업팀은 오늘 서구 서대신동의 한 폐가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빈집은 약 1만 호. 대도시 지자체 가운데 1위로 인구 대비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천장과 벽에 오래된 흙이 그대로 무너지는데요. 방치된 폐가는 붕괴 위험이 높고 안전에 취약합니다. 집 상태가 안에 좀 오래돼서 무너진 상태고 사실 건물 자체가 좀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부분에서 빨리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이 주변 주민들이 생활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의 흉물이 된 빈집. 주인을 잃은 물건만 덩그러니 남은 폐가. 부산시는 올해 47억여 원을 들여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데요. 철거만이 빈집 정비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겨야 될 것과 헐어야 될 것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누적돼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시간성이거든. 시간이 누적돼서 이루어낸 거는 그 어떤 것도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장소적으로 그 공간이 다른 데가 가지지 못한 어떤 특수한 풍경이 있다거나 특수한 어떤 밀집 구조가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조건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뭐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겠죠. 빈집이 발생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계획제도 전략들에 대해서 구상하기 위해서 이제 필지별로 그 공간을 세부화했고, 예를 들어서 이쪽 구역은 이제 무허가 주택에 대한 관리 방안을 도입한다든지, 이쪽 구역은 뭐 복지복합 시설을 검토한다든지, 그리고 이쪽은 이제 또 뭐 투수성 재질 해가지고 이제 자연으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이런 세부적인 전략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도와 정주 여건을 고려해 철거할 곳과 정비할 곳을 구분하는 것은 원도심 정비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기가 네가 말했던 그때 건물 사이에 있는 포켓파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바로 나오면 공원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거고, 그게 최대한 자연이랑 좀 비슷한 질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주변 건물들은 지금 다 똑같이 그냥 옛날 지붕들 유지했거든. 아 좋아. 오히려 구분되고 좋아. 맞지? 옛날 건물 있고 이거 새로 유도하는 거 딱 보이니까. 여기 이렇게 도시의 천덕꾸러기가 된 삼복도로의 빈집. 과거의 역사가 담긴 빈집은 정말
도시 디자인의 걸림돌일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는 없을까? 겉모습은 이제 매우 낡았고 당장 이제 해체해도 무방하지만 사실은 그 집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과 동네는 부산의 어떤 근대 역사라든지 또 항구와의 관계 속에서 있던 특별한 이유들을 갖고 이제 있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철거하는 게 다반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 삼복도로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가 부산의 얼굴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빈집 문제를 겪은 일본. 활기찬 모습의 도쿄 시내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동네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죠. 고즈넉한 분위기의 야나카는 도쿄 북동쪽의 한 마을인데요.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네입니다. 마을 입구에 서면 눈길을 끄는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출근하시네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 건물 안이 좀 독특한데요. 사실 이곳은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됐던 건물입니다. 주인이 10여 년 전 폐가를 매입해 맥주집을 열었죠. 建物は1938年の建物です、昔は住居で使ってました。で当然、玄関で靴を脱いで上がるんですけど、今はオーナーの許可を得て直接靴で入っていただいてます。昔住居だった時はここはリビングです。洋間のリビング、はい、トイレがあり、こちらは畳の和室2間でした。まあ非常に高さも低いです。1938年昭和13年の建物なので、当時の日本人はさほど身長が高くないのでこれでも問題ないです。今現在は特に海外の方は非常に気をつけていただかないと、難しいです。 건물의 역사는 100년에 가까운데요.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로 방치돼 있었다는군요. 개업을 준비할 때 원형을 살려 리모델링하기 위해 애를 썼고 건물 곳곳에 옛 흔적이 남아있죠. 初めてここを見た時に驚きました。こんなところで何か商売ができるわけがない。もうこの目の前の道路は泥だらけ、壁、塀ですね。塀は今にも崩れ落ちそう。どうやってリノベーションしようかと思って、その専門の皆さんとお話しして、できるだけ外観と柱、壁を生かして、床を生かして、どうしても補強しなきゃいけないところだけ補強して最小限のリノベーションで、できるだけその元の原型を、尊重しました。 야나카엔 50년이 훌쩍 넘은 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건물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이 마을에도 아파트 건설 붐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개발의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マンションの大きなマンションが建つというので見直し運動があったのは1998年からなんですね。でもそれ以前から、日本も1980年代ぐらいになるとだんだんビルが増えてきて、谷中にも建つようになって、何でもみんなビルになってしまうとこの町らしさがなくな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心配した町の人たちもそうした谷中の文化を生かした町づくりをしようという機運が高まってきた。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카페와 책방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펼쳤죠. 과거의 원형이 남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는 특별한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谷中地区の景観形成ガイドラインという決まり事を、町の皆様と一緒に、議論しながらですね、作ってき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して、今谷中の町並みはこの景観形成ガイドラインをもとに、守っています。谷中で何か家を建てたり工事をするときにはこの景観形成ガイドラインの内容を守っていただくと、そういうような形で谷中の町並みを守る仕組みができている、そういう状況です。 노후 건물이다 보니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죠. 보존할 것은 보존한다는 도시 디자인의 대전제 안에서 지자체는 안전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谷中らしい町並み、谷中らしい個性っていったものをもちろんそれは、どういうふうに守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も、町づくりの中で大事ですし、一方でやはりその人々が安心して訪れる、安心して暮らせるように防災性の高い町づくり、防災性向上をどのように実現するかということも大事なことでございます。この2つバランス取りながら谷中の町づくりというのは進め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심각한 고령화 속에서 일본의 빈집은 900만 채가 넘습니다. 빈집이 생기는 속도도 빠른데요. 증가 속도는 30여 년 만에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1930년대) 역참이었던 아다치구는 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고 곳곳에 빈집이 생겼죠. そうですね。足立区の我々いるのは今千住地域なんです。このような木造、低層の木造が立ち並ぶ市街地が生まれたんですけど、ただ結果として今はですね、非常に空き家が多い地域になってまして、我々民間だけではなくて自治体の足立区もですね、そういった空き家の増加をすごく問題視しています。 건축가 아오키 씨는 빈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はい、こちらが千筑の1になっています。でこちらの空き家はもともと空き家だったんですけど、10年間空き家でした。ただ我々がこう入って改修して約5年前に2020年の2月に複合施設としてオープンしています。 외관이 깔끔한데요. 폐가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는 주택의 골격을 그대로 살려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가 건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센츠쿠 거점 센터에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역사가 담긴 공간을 특별하게 즐길 수 있어서 찾는 손님이 많다고 하네요. この辺はね、カフェ入っちゃう？入っちゃう。ちょっと一回。 なかなかそういう古民家で教室ってイメージが最初は結びつかなか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本当にあったかい雰囲気の中でリラックスしてできるので、本当に遊びに行くような感覚で楽しんでお菓子作り学べるので良かったなと思いました。 폐가를 활용한 거점센터 2호점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공급방이 된 낡은 집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죠. 빈집은 어쩌면 가치를 알아본 자에게만 보이는 도시의 보물일지 모릅니다. 아오키 씨는 빈집의 낡은 오늘만을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도 폐가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오키 씨가 특별한 회의를 합니다. 부동산, 은행 관계자가 모여 빈집을 살펴보는데요. 빈집은 사유재산이어서 매입을 위해 세심한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うちの中町の周辺にあってこの通りで昭和43年ぐらいなんですよ。藤井さんって方ですか？あ、そうですそうです。いい建物ですよねこれ。ただやっぱ中は相当傷んでるみたいで。
もうずっと住んでないかのところ。多分賃料結構やっぱり欲しいみたいな感じはありそうなので、いっそやっぱそこプレイヤーでやってもらう方がいい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よ。うちはというかここはこうその設計とかその石の部分だけやって方がい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もうこういう建物残ってないですもんね、この辺り。ないっすね。建て替えのすんで。 이들은 빈집 펀드를 운영합니다. 빈집을 매입할 때 담보가 없어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やっぱりそもそも空き家をこういうふうに活用でき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ところから青木さんとつながったりクズさんとつながったりっていうところとうちまちづくりファンド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蘇生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ところからファイナンス支援をして活性化してるっていうような状況ですかね。 빈집은 오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낡은 집은 도시를 새롭게 하는 매력 넘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大規模な建築物を建てる、スクラップ&ビルド型の再生、開発手法はそういった中で今この時代においてじゃあ何が求められているかというと、その一つにやっぱり空き家があるのかなというところですね。これから日本だけじゃなくて韓国とかあとはドイツとかどんどん人口が減少する中でやっぱりそういう空いてしまった既存のストックだとかもう街自体が空洞化していくというものに対してやっぱり建築家が現代の建築家がどう応えるべきかっていうのは今我々若い建築家側に求められている要請というか、今この時代に生きてるからこそやらなくてはいけないことなのかなというところで空き家を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항구를 곁에 둔 영도 청학동. 김진수 씨는 청학동에서 새로운 도시 디자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다를 마당 삼은 마을. 그는 수년 전 마을 풍경의 마음을 뺏겼고 빈집을 매입했습니다. 원래 집이 있던 터인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예. 삼복도로 퀴즈인 그는 영도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좀 영도에 없는 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설계를 3번을 변경을 했어요. 그 전에 허가 받았던 거는 카페, 그 다음에 숙박시설, 호스텔이죠.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조망을 가리지 않는 3층 높이의 건물. 이 사업은 올해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부터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신도시들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획일적이고 또 반복적인 그런 경관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부에서 한국의 이 도시 경관이 이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건축 설계의 수준을 좀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특별건축구역 제도라는 제도를 건축법안에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이 눈길을 끄는데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색상이 지금 한 30개 색상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색상을 주변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저쪽에 있는 지붕, 벽 색깔, 물통, 옥상에 있는 물통 색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철 소재로 되어 있는 색감 이런 것들 이제 다 이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담아 넣은 거거든요. 아름다운 도시는 그저 똑같은 모양의 고층 빌딩만 있는 풍경이 아니겠죠. 다 보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언제 아파트 짓노? 그냥 빨리 뭐 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고 나가고 싶다.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직화된 개발 방식 말고 이제 수평화된 개발의 방식과 컨셉. 그래서 그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동네와 어우러지는 도시 디자인이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저희들도 도면 보고 다 했는데 주택하고 우리 여기하고 어울리지게 지으니까 너무 이뻐요. 취지가 마음에 드는 거죠. 경관을 높이는 그런 건축 설계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부산시의 건축계나 또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이제 제도를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부산에 맞는 제도로 이제 고쳐가고 진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차곡차곡 쌓인 풍경. 역사가 담긴 새로운 도시 디자인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곳입니다. 와, 2016년도에 여기를 왔었는데 거의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벌써. 임시급식소. 와. 그래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근데 방 안에는 이미 다 떠나고 없으시고 작은 방도 있고 연탄 창고 같은 것들도 있고 지금 요 앞에 보면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도 있고 네. 구석구석에 이렇게 공간 활용을 나름 알뜰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허술해 보이지만 이게 빨리 그리지 못했던 게 아쉽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그려놓으면 더 좋은 더 나중에 기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는 백사마을과 인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마을에 사는 할머니를 그렸었죠. 10년 세월 속에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마을의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가는 백사마을 곳곳을 화폭에 담습니다. 불암산 백사번지에 있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백사마을.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도심 개발로 영등포 등에서 쫓겨난 이주민들의 정착촌입니다. 가난했지만 정이 넘치는 마을이었죠. 그때는 그래도 여기 주민들이 제법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네. 좋았죠. 그때 괜찮았었어요? 여기 사람 살기도 좋고 좋았죠. 인심도 서로 좋고 아주 재미있게 살았어요. 2009년 백사마을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됐는데요. 당시 새로운 도시 디자인 모델이 제안됐습니다. 낡은 집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부를 저층 주거지 보전 구역으로 정해 동네의 원형을 살리는 재개발이었죠. 산 있으면 깎고 계곡 있으면 메우고 그냥 축대 쌓아서 빈 땅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냥 쭉쭉 청량각처럼 올리는 게 아파트였는데 그런 것은 이미 지난 시대에 이미 너무만 했으니 이제는 그 짓 좀 그만두자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산하도 자연도 보존하고 우리 기억도 보존하고 역사도 보존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런 집이 없어서 이것으로 그 샘플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공공 영역이라서 그건 다 보존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설계를 하게 했죠. 프로젝트는 끝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성이 그 이유였죠. 지난 5월 백사마을의 집들은 철거됐고 2029년 35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 자산을 그 빈집을 그대로
그냥 놔두고 너희들은 불편하게 살아라. 여러분은 사십시오. 이게 중요한 자산이다. 이게 주장하면 절대 안 되죠. 개발할 거는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의 기억이나 역사를 보존하고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억척스럽고 정겨운 삶의 풍경.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닌 빈집. 삼복도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의 어제가 내일로 이어지기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부산 같다는 것은 그 시작이 부산이 시작했던 원도심입니다. 바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소위 삶의 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삼복도로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이고요. 삼복도로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경관 또는 북한에서 바라보는 삼복도로의 위로 가는 경관, 이것이 다 부산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때 그 큰 그림 안에서 삼복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는 구역별로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도시 디자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You need to know what you want out of it, right? Do you want a city where generations live together, or do you want a city where productivity grows? So it's about knowing what you want. When you work on a city that already exists,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its history and why it has become a certain way. I find that whenever that happens, cities remain themselves, you know? So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where the city comes from to know where you want it to go.